네, 안녕하세요. 북리지입니다. 네, 저는 지금 앞에 지난 6개월 동안 사용했던 필라멘트의 빈 보빈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속 프린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와 같이 기존보다 필라멘트 소모량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는 보빈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프린터를 사용하시다가 고속 프린터를 이제 구입하시게 되신 분은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요. 고속 프린터 시대가 되면서 필라멘트 소모가 훨씬 더 많아지셨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고속 프린터를 만드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한 회사의 프린터 스펙 한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에는 보통 한 600mm/s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가속도 2만 32 큐빅 mm/s가 보통 최대 볼륨메트릭 스피드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12배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는 약간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 12배라고 하는 것은 기존 프린터들의 속도를 50mm/s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 12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기존 프린터는 그냥 표준 속도, 안정적인 출력 속도를 기준으로 하고 이 고속 프린터는 자기들의 최고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12배라고 하니까 이건 좀 안 맞죠. 기존 프린터를 가지고 또 한 100mm/s로 출력을 했었고, 그리고 고속 프린터라고 할지라도 최대 볼륨메트릭 스피드가 32라고 하면 0.4 선폭에 0.2 적층 두께로 할 경우는 600이 안 나옵니다. 600이 되려 그러면 0.1mm 적층 높이로 해야만, 그러니까 특별하게 조정된 상황에서만 600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12배까지는 안 되고 한 5배 정도 빠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5배.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엔더3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최근 고속 프린터 중에 하나를 이렇게 슬라이싱을 했는데, 기존 엔더3에서 220mm의 이런 중세성 같은 경우는 32시간, 하루가 훨씬 더 넘게 걸리기도 하고요. 이거보다 좀 더 커지게 되면 이틀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크기로 했을 때 고속 프린터로 하면 절반 정도 시간 만에 출력이 가능했고요. 벤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회사에서 다양하게 비교를 하고, 우리는 뭐 17분에 가능하다, 아니다 우리는 16분, 15분, 13분까지도 내려오게 했는데, 그것은 특별히 마사지가 들어간 G코드에 대한 비교이고요. 동일하게 0.4 선폭, 0.2 적층 두께로 했을 때 출력 시간은 엔더3 같은 경우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반면에, 고속 프린터 같은 경우는 38분 전후로 출력이 되는 걸 보면 한 3분의 1 정도의 시간에 출력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속 프린터가 얼마나 빠르냐 라고 얘기하면 약 3배 정도 빠르다, 뭐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필라멘트를 한 3배 정도 더 쓰느냐,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3배 이상을 더 쓰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출력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출력을 안 했던 그런 출력물조차도 이제는 한 3일 정도 걸리는 거는 하루면 출력 가능하겠는데? 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주말에 그냥 걸어 놓고 월요일날 출근해 보면 출력물이 완성돼 있고, 이런 정도라면 출력을 해볼 수 있겠다 해서 걸고, 제가 출력을 했었던 모아이 휴직 곽 케이스 같은 경우도 기존 프린터에서는 이틀이 넘게 걸리는데, 고속 프린터로 출력을 해보니까 약 17시간 만에 출력이 가능했습니다. 필라멘트는 거의 600g 정도가 소모되는데, 일단은 출력을 빨리 할 수가 있게 되어서 부담 없이 막 걸 수 있다는 게 좀 저의 출력 패턴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라멘트 보빈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보빈 혹은 스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전 세계 많은 유저들이 이렇게 많이 쌓이는 보빈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를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메이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이 필라멘트 보빈의 무게를 측정을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으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빈 보빈의 무게를 측정을 하고 나면 애매하게 필라멘트가 감겨 있고 남아있는 이 필라멘트의
양을 이 빈 보빈의 무게를 통해서 거의 정확하게 남은 필라멘트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한번 측정하고 나면 이 빈 보빈을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메이커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더라고요. 보빈을 가지고 이렇게 케이블을 감는 용도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접었을 때는 보빈 사이즈인데 이거를 위로 쫙 빼게 되면 뭐 물건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이런 탁자가 됩니다. 물론 가운데 있는 것들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 출력물일 텐데요. 이렇게 활용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시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런 볼트라든지 이런 부품 보관함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라멘트 보빈의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메이커별로 이렇게 3단 혹은 4단짜리의 볼트, 너트 이런 파츠들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으로 만드는 분들 계시고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좀 괜찮다 싶었던 것 중에 이렇게 무드등 형태로 만드는 분도 계셨습니다.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대관람차처럼 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 통 보관함을 만든 분들도 계셨고요. 이게 둥글다 보니까 둥근 것을 이용해서 바퀴로 만들어서 이런 짐 실는 수레를 직접 자작해서 만드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충남 아산 가까이에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메이커 스페이스의 담당자이신데요.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출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빈이 많아서 이와 같이 이 보빈을 이용해서 작은 탁자와 의자 를 만드셔서 활용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저처럼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다양한 필라멘트를 사용한다면 보빈 사이즈가 제각각이어서 앞에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개별화하려고 하면 괜히 신경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를 보관함을 만들었다가 하더라도 계속해서 보빈이 나오게 되면 나오는 족족 보관함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그냥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죠. 좀 안타까운 일이죠. 계속해서 환경적인 쓰레기들이 이게 넘쳐나게 되니까 이거를 볼 때마다 좀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D 프린터가 대중화되고 나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슈화가 됐고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돌담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한때는 공보빈을 15개에서 20개를 보내주면 500g 이상의 보빈을 보내드리는 이런 이벤트도 진행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과거에 필라멘트 판매 업체 중에 하나는 공보빈을 보내면 필라멘트 가격을 뭐 500원, 1000원 정도를 할인해서 판매하는 이런 비즈니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게 꾸준히 계속되지 않은 걸 보면 아마도 그게 수익적으로 또 비즈니스 모델적으로는 좀 별로 좋지 않은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뭐 건강한 3D 마켓에서 이런 상품을 출시를 했더라고요. 빈 보빈을 보내면 보낸 그 빈 보빈에다가 50m에서 그리고 100m, 200m 이렇게 추가해서 감아주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취지 자체는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메릿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게 이걸로 해서 제가 1kg 필라멘트를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1kg에 한 350m 정도인 것 같은데 350m로 환산을 해서 해보니까 2만원이 훨씬 넘더라고요. 가격적인 매력도 없고 빈 보빈을 보내야 되니까 배송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드는 것도 약간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고 많이 좀 대비를 하고 있는 뭐 유럽 쪽이나 이런 나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플라스틱 보빈을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더라도 환경 부담금이 굉장히 높게 매겨지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유럽 쪽에서는 기본으로 이와 같은 종이 보빈을 많이 사용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해서 카드보드 스풀이라고 하는데 그냥 골판지를 갖다가 해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종이를 갖다 압착해 갖고 굉장히 탄탄한 형태로 이렇게 보빈을 만들어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종이 보빈을 국내에서 봤던 거는 바로 스팅 3D의 종이 보빈이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적으로 이렇게 종이 보빈을 사용하는 문화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스팅 3D의 이 종이 보빈은 약간 이슈가 있는 게
앞에 이 코팅 용지를 붙여놨어요. 사실은 이게 있으면 바로 리사이클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벗겨내야 되는 문제는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종이 보빔을 사용한다라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시작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크리얼리티라든지 뭐 심지어는 이선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도 하이퍼 필라멘트라고 하는 것, 또 고속용 필라멘트를 이렇게 종이 보빈을 이용해서 제품을 발송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업체에서, 이것은 이 회사가 환경을 너무나 아끼고 그러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아마도 유럽이나 이런 데서 환경 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종이 보빈이 아니면 판매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정책을 바꾸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런 종이 보빈에 있어서 실제로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유럽 쪽에 3D 프린터 유저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종이 보빈에서 나오는 먼지, 회전하면서 나오게 되는 보풀 같은 것들이 이 필라멘트에 덕지덕지 붙는다는 거죠. 이렇게 덕지덕지 붙은 이물질들, 보빈들이 노즐에 삽입이 되면서 노즐이 막힌다거나 출력 품질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슈가 있습니다. 또 종이 보빈이라고 하는 건 특성상 이렇게 배송 도중에 찌러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이 보빈이 습한 곳에 많이 노출될 때는 누글누글해지면서 이게 구겨지거나 형태가 변형이 되는 이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견고하게 잡아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국내 사용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종이 보빈의 이런 견고성의 이슈 때문에 종이 보빈의 접착 부분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망한 거죠. 이런 경우는. 네,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사진들도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보빈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종이 보빈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리고 여기에 접착제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많이 사용하든지 이 본드가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필라멘트를 감아서 발생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분명히 필라멘트가 남아서 출력을 걸었는데 갑자기 압출 불량이 일어나는데, 알고 보니까 필라멘트가 옆에 있는 본드 성분에 붙어버려 갖고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이런 사례도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저도 필라멘트 리와인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새로 감아서 사용하기도 했는데, 리와인딩 하다가 보면 이렇게 다 풀어져 버려갖고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보빈의 또 한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는 고속 프린터의 포문을 연 벤브랩 프린터, 그 중에 벤브랩의 AMS라고 하는 시스템 내에 이 종이 보빈을 장착을 하게 되면 일단은 종이와 밑에 있는 롤러 간의 마찰력이 낮아져서 얘가 뒤로 빽하면서 다시 감아야 될 때 이걸 감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해외 유저들은 여기다가 절연 테이프, 검정색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올라오면서 너도 나도 이렇게 검정색 테이프로 마찰력을 증가시켜 갖고 활용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가 플라스틱 보빈과 종이 보빈을 이렇게 저울로 비교를 해보면 종이 보빈이 훨씬 더 가볍습니다. 마찰력은 마찰 개수 하고 그리고 수직 항력이라는 무게에 비례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가벼운 것 때문에 필라멘트가 많이 감겨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다가 필라멘트를 거의 다 쓸 때쯤 됐을 때는 감겨지지 않고 계속해서 AMS 오류를 발생시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다가 좀 무게가 나오는 추 같은 것들을 넣어서, 혹은 제습제 그런 파츠들을 갖다가 가운데 허브에다 끼워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엣지 쪽에 마찰력이 떨어지거나 종이가 변형이 되면서 이게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림을 갖다가 출력해서 꽂아 놓는 방식으로 AMS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이곤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림을 꽂아야 된다는 것 자체도 별도의 출력을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림을 꽂게 되면 적어도 한 2mm가량은 두께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이 스펙에 맞는 이런 종이 보빈 같은 경우에도 직경이 늘어나게 되면서 AMS 덮개를 덮을 수 없고, 그에 따라서 이런 안에 내부에 습도 제어가 안 된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종이 보빈을 이용한 필라멘트를 사용을 해왔지만, 근데 국내에서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요즘에 관심이나 뭐 정부 정책도 그렇고 별로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들도 이제 종이 보빈의 이런 불편함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보다는
실용성, 편리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보빈의 요청들이 많아서 그런지 스팅 3D에서도 기존의 종이 보빈을 국내에서 제가 처음으로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플라스틱 보빈으로 보빈을 변경하는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확실히 3D 프린터 출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보빈으로 하는 게 안정적이고 훨씬 더 쾌적하고 깔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벤브레 프린터의 AMS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플라스틱 보빈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여전히 이거에 대한 의문점은 남죠. 이렇게 이제 쏟아져 나오는 이 플라스틱 보빈들 이것들 과연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벤브랩이 이제 프린터뿐만 아니라 필라멘트 세계도 접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벤브랩에서 리필용 필라멘트를 판매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리필용 필라멘트는 기존에 있는 필라멘트 벤브랩의 필라멘트 보빈을 두 개를 분리하고요. 가운데다 꽂아 놓고 여기에 있는 테이프를 갖다가 탁탁탁 뜯어내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벤브랩이 처음으로 시작했나 했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글로벌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업체에서 다양한 필라멘트 제조사들이 이렇게 리필용 필라멘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선에서도 이렇게 리필용 필라멘트를 내놓고 있었죠. 프루사먼트라고 하는 프루사의 필라멘트도 리필용 필라멘트를 내놓았습니다. 현재는 품절, out of stock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지, 이게 품절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서 재고를 쌓아놓으면 또 사용할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별점이 3개가 되는데, 물론 괜찮다고 해서 5점 준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개의 리뷰 중에서 1점 준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이게 불편하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몇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면요. 일단 리필용 필라멘트가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PLA 필라멘트 워낙 저렴해서 한 11,000원 정도 하는 것도 있는데 프루사먼트라든지 혹은 벤브랩의 정품 PLA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 돈은 한 4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29불 이렇게 되는데 그것보다 한 3불 정도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프루사먼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보빈 필라멘트는 한 4만원 정도 한다고 하면 리필용은 한 36,000원 이렇게 되는데 리필용이라고 해서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구입이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스팅 3D 대표님한테 이런 리필용을 갖다 판매하고 해보실 생각 없으시냐고 한번 질문을 드렸을 때 리필용을 만드는데 더 어렵다고 하십니다. 일단 제가 생각해 보기에도 그래요. 그냥 기존의 필라멘트 보빈에다가 생산 과정에서 보빈 걸어놓고 쭉 뽑아져 나오는 거를 갖다 껴놓고 계속 돌리면 한 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거 끝에 잘라서 고정시켜 놓고 박스 포장해서 판매하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보빈에다가 끼워서 돌려서 감기는 해야 될 겁니다. 감은 다음에 이쪽 부분을 다시 묶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존에 있던 보빈을 빼겠죠. 뺀 다음에 얘를 풀어지지 않게끔 꽉 해서 하는데 손이 더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팅 대표님의 이야기 따르면 이게 이렇게 잘 묶여서 단단하게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배송 도중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풀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리필용으로 나오게 된 것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박스 포장 뜯고 기존 스풀에다가 이걸 옮겨 담아야 되는데 옮겨 담다가 이걸 잘못해서 확 풀어지는 이런 해외 유튜버들 영상도 본 적이 있는데요. 좋은 의도와 좀 가격적인 메리트를 위해서 리필용을 구입을 했는데 이런 어떤 리스크를 갖다가 구입자가 다 감당을 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회사들이 리필용을 만들면 좋을 텐데 리필용 판매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중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필라멘트 보빈 자체가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필라멘트 보빈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각각의 보빈들의 내경을 한번 이렇게 측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경, 전체 크기, 폭, 안에 있는 최소 내경, 이런 것들이 다들 달라요. 이것을 누군가 이 기준으로 하자라고 뭔가 필라멘트 제작 연합체가 만들어져서 표준화를 시킨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필라멘트 보빈이 있고 한다면 전용으로 그 회사에서 만들어주지 않는 한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약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필용 필라멘트라고 하는 거는 그 취지도 그렇고 이 방향성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과 문제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리필용 필라멘트가 확산이 되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보빈들, 이 빈 보빈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이벤트를 기획을 했는데요. 네, 이벤트 선물은 킹룸 KP3S 프로 V2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3개의 축이 다 LN 가이드로 구성이 되었고, 네, 클리퍼 펌웨어에 고속을 표방하면서 만들어져 있는 가장 기본형인데요. 여기에 제가 LCD 작업만 하나 추가를 해서 LCD를 터치 LCD하고 다이얼 LCD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해 놓은 건데요. 좋은 아이디어를 올려주신 분에게 이것을 이벤트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 참가 방식은요, 벤브랩 3D 프린터 사용자 그룹이라고 하는 이 카페에 보면 이벤트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참여 게시판에 이벤트 참여라고 하는 머리글과 함께 이 남는 보빈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 혹은 그것들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본, 그리고 만들거나 실행해 본 그런 결과물, 또는 이런 빈 보빈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제안,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는 분 중에서 좋은 의견을 추려서 그분 중에서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 제가 있는 아산으로 오셔서 이 프린터를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저와 함께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벤트 신청에 좀 주저하시는 분을 위해서는 제가 당첨되신 그분에게는 물에 녹는 수용성 필라멘트 PVA 필라멘트를 한 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고속 프린터 시대가 오면서 저같이 이렇게 필라멘트 사용량이 많아질 것이고, 필라멘트 제조 회사들은 굉장히 쾌재를 부르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대에 발맞춰서 이런 환경 이슈들에 대한 우리 사용자들의 관심도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속 프린터의 시대의 5번째, 오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붕이지였습니다.